네, 안녕하세요. 차턴승입니다. 저는 HLB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릴레이 테라피틱스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조금 리라프 내용이 나오면 급등이 좀 나올 것 같았는데 사실 정확한 발표는 1월 8일로 미뤄졌습니다. 그죠? 1월 8일로 좀 미뤄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사부터 보시죠. 자, HLB 리라프라그리틴ib 단감암 임상 논문 초록 발표했다.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런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일단 글로벌 임상 이상에서 객관적 반응률 47%. 뭡니까? 100명한테 투여했으면 47명한테서 이 약물이 반응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현재 FGFR 억제제 대비 경쟁력 있는 임상 성과를 나타냈다. 여태까지 허가된 약물 대비해서 더 좋은 임상 성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LB에 따르면 HLB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수행한 리라프 줄여 말했냐? 라프그라티닙 임상 이상 연구 초록이 미국 임상종합과 아스코에서 통해 공개되었고, 해당 연구는 치료 경험이 있는 재배열 단감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했다. 그러니까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치료해도 약물이 안 들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100명을 하면 47%의 객관적 반응률이 나왔다라는 거고, 보게 되면은 8일에서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열리는 아스코 2026에서 구두 발표 섹션에 채택된다. 결과적으로 뭐요? 발표한다라는 거죠. 언제? 8일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사실 그냥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전 솔직하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걸 보면 되냐면, 경쟁 약물 대비 주목할 만한 임상적 성과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재료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단감암 적응증으로 허가된 요거 억제제는 뭐 페미가티닙과 푸티바티닙이 있는데, 얘네들의 반응률은 36% 42%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6명, 100명 중에 42명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9.1개월에서 9.7개월로 보고된 바가 있다. 요게 아마 반응 지속 기간일 거예요. 약을 맞고 얼마까지 지속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거 대비해서 사실상 리라프가 이거 11개월 나왔죠. 그리고 반응률도 47% 나왔죠.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안정성 측면에는 주요 3등급 이상 치료 관련 이상 반응으로 손 발바닥 홍반 감각 이상 중 32%, 구내염이 12% 보고됐으며, 억제 기전에 부합하고 예측할 수 있는 용량 조절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거 왜 올라갔지? 그쵸? 부작용에 따른 연구 치료 중단율은 기존 치료제인 얘는 9%, 얘는 4% 비교해 4.3%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치료 관련 사망 사례도 발생하지 않아 내약성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결과 전 이상까지 봤을 때, 그죠? 이상까지 봤을 때는 결과가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승인과는 별개죠, 그죠? 승인과는 별개입니다. 승인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따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서 중요한 거, 바이오에서 중요한 것은 승인이 되냐 안 되냐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승인에 대한 여부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에 대한 여부가 주가를 끌어올리냐 내리냐가 가장 좀 중요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오늘 안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간단해요. 매물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다 라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재료로는 주가를 안 올려주겠다도 있지만 1월 8일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1월 8일 결과적으로 이게 딱 이렇게까지만 발표되고 추가적인 내용들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지. 그러면은 이 리라프가 지금 이 초록에서, 아스코 초록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들이 뭐가 되냐면 확장성입니다. 자, 확장성이 뭐냐면, 우리가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도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막 다 확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요? 제2의 키트루다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인식 때문에 간암이 승인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시각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이 리라프가
제2의 리보세라닙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뭐예요? 이번 초록, 아스코 초록에서 나온 거다. 제가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대감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재료라는 거예요. 왜? 고용함, 그러니까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 다른 적응증에 대한 부분들이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9월 기사입니다. 9월 기사인데 자 어떤 내용이 좀 있냐면 자 보시게 되면은 리라프라그티닙 암종 불문 공략 근거 토파보기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게 되면 단감한 권장 용량에서 중간 ORR 82.4%를 기록했다. 그죠? 중간 ORR 82.4%. 근데 결과적으로 26년도 나온 아스코에서는 47%가 확인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중간 결과에서 82.4%고 이상에서 일단은 47%가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환자를 확대할수록 객관적 반응률이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얘가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아니라 기대감에 대한 부분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적응증 확장에 대한 부분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암종 불문 공략이라는 내용이 있죠. 이게 뭐냐면 자 보시게 되면은 주력 적응증인 단감암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을 보면 자 보시면은 단감암 파트, 단감암을 제외한 변형 고용암 파트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각 암종별로 치료 효과를 입증해야 암종 불문 치료제로 진출할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를 또 보면 췌장암 ORR 46.2% 눈길을 끌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단감암을 제외하고 변형 고용암 전반을 보는 파트에 관해서는 24년 10월 발표된 중간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는 효능 평가가 가능한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ORR 37%가 노출됐다. 암종 불문인 만큼 다양한 암종의 환자가 모집되었고 당시 중간 데이터 기준으로는 췌장암 환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효능 평가가 가능한 환자 46명 중 13명이 췌장암 환자였다. 췌장암 환자군의 ORR은 46.2%로 전체 환자의 ORR보다 오히려 높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감암뿐만 아니라 췌장암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슈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지금 당장의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재료를 어떻게 해서 이용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췌장암 이외에도 위암, 비소세포 폐암, 난소암, 유방암 등 여러 암종에 대한 ORR이 각각 측정됐다. 그래서 이 경우에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에 4명 중 3명이 ORR 70%가 나타났다.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서 췌장암과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부분에서 적응증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걸로 뭐 지금 될 거다 안 될 거다 판단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식이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승인이 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승인이 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이오는. 그래서 주식을 저는 굉장히 조금 많이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잘 알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의 특성상 제가 승인이 되기 전에 항상 절반 덜어놓으라는 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가가 그 전에 미리 3배, 4배가 올랐는데 굳이 내가 승인 되는 거에 베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승인되면 더 가는데 그럼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럼 승인 안 되면 빠지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이 큰 건 알겠는데 저는 그거죠. 이 주식의 성질을 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 부분들이 어떤 거죠? 적응증 확대에 대한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구두 발표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발표할 것 같아요. 추가 적응증에 대한 부분들, 추가 암종 불문의 암종에 대한 부분들로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면 주가는 빵 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간에서 어쨌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구두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건 1월 8일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때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이게 시간이 이거니까 아마 금요일 장중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봅시다. 자 결과적으로 8일에서 10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금요일 새벽이나
토요일 오전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반응이 오늘이 아닌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조금 미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구두 섹션 발표할 때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질의응답 시간. 날카로운 질문들이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쳐내느냐보다 어떻게 그걸 잘 풀어서 설명을 하느냐가 아무래도 주가에 조금 더 강한 탄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구간이 아니라 금요일 구간으로 조금 지켜보면서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의 매물대를 좀 받아주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한번 튀어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랐을 때 단기적으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잡아가는 것이 저는 다시 한번 맞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다 팔라는 게 아니라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좀 하셔라 라는 겁니다. 항상 이 주식을 할 때는 아마 또 몰빵해서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HLB 들어가서 몰빵 투자하면은 진짜 패가망신합니다. 저도 해봤어요. 근데 몰빵 투자하면 그 종목만 보고 있어요. 다른 게 눈에 안 둬요. 내 시야가 그냥 딱 뭐요? 그냥 마스크를 딱 쓰고 모자를 딱 쓰고 앞만 봐요. 뭐 챙이 내 눈을 가리고 이 종목만 바라보게 돼요. 내 돈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H7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몰빵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비중 조절 잘 하시고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이번에 저는 한번 더 강하게 위쪽 구간 매물대를 소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HLB는 항상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는 움직임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매물 소화 이후에 바로 쭉쭉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남에 대한 서류 제출이나 아니면 클래스 1, 2나 이런 부분들이 또 기간적인 이 타임라인이 남았기 때문에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움직이는 흐름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의 상승이 나왔을 때 단기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현 구간에서 저와 함께 대응을 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잠시만요. 요거는 아니요. 보내려고 하다가 뺀 거라서. 자,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HLB 브리핑을 드리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구간에서도 일단은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말았죠. 그래서 타이밍을 잡아 드리려다가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쨌거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도 전달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저와 함께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답하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고 이 5만원 후반 6만원 초반 구간에 매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게 공부가 돼요. 그런데 내가 좀 비중이 크거나 전략이 좀 매도 타이밍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010-845-9501 이쪽으로 HLB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 여기고, 이 구간을 반드시 소화해줘야만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셔서 매도라는 관점이 아닌 비중 조절과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조금 순화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이 부분들만 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저 대응 잘 하시고 조금 도움 필요하다 HLB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ABL 바이오 눌림목 구간 나오면 또 몇 사인 볼 건데, 우리가 이 종목이 지금 20만 원이지만 우리는 2만 원, 3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인 만큼 10배가 올랐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종목을 제가 발굴을 또 하기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솔직히 운이 좋았던 거죠. ABL 바이오도 물론 실력 플러스 운이지만 주식에서 운도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제2의 ABL 바이오를 또 발굴하고 있으니 이것도 바이오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놨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고 전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제가 ABL 바이오 2만원 3만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나마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L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 이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을 떴거든요. GSK가 4조 사두면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상승과 이상승.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 원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종목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일단 안 되겠죠.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그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2차전지 있지 않냐? 2차전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라이센스 아웃 2번이나 진행했죠. 2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2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FDA 임상에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 개발 활동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1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뭐야 예를 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